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릉시의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2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소관 상임에서 심사보고된 강릉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김미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강릉시 상수원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3월 19일 강릉군 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19일 주문진 하수광고 정비 임대용 민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증인 신문 및 참건 의견 진술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1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3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릉시의회 최종각 의원님과 박재수님, 이성기님, 고석태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기 의원입니다. 강릉시의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추세에 따라 자치복귀 재개정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충실한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입법 법률고문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구제에서는 입법 법률고문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 1조와 안제 3조 및 안제 4조에서는 제명 등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법제측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칙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배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시 사무회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 위원입니다. 제229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사유재산 기부 체납은 왕산리 41번지에 위치한 선회원의 건물과 부지를 본 건물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 조건 없는 사유환원을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에 의해 기부 체납받는 것이고, 두 번째, 경포 석호 생태관 건립은 경포호의 다양한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농업 새기술 연구를 위한 주변 토지 교환은 영곡면 동덕리 소재 시유지와 연접한 사유지를 동일 면적으로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탁기관을 한 개의 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수탁기관의 부족으로 업무 위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탁 사무의 개수 제한 및 상근 근무자 겸임 관련 항은 삭제하였으며, 일부 자구는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라는 강릉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8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무의 민관위탁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산지 전용 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 의원입니다. 제229회 강릉시의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지 전용 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상당 기간 민원 처리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보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처분 신청 기간이 도가로 처분되어졌다고 사료되며, 둘째, 산지 일시사용 변경 신고는 신청일 현재 원상복구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진행 중이었으나 2차에 거쳐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2010년 8월 23일 산지 전용 신고 수리와 목적 사업 이행 중 발생된 불법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재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민원 해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본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지 전용 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 군 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외에 없는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 군 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근 의원입니다. 근본 저희 강릉 군 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심 주변 군용 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 항공기지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 피해 발생액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전술 항공 작전 기지로 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지로 한정하였고 국방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 공항으로 신청 요건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군 공항이 있는 대구, 수원, 강주 등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인구 100만 명 대도시 대구, 수원, 강주의 시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강릉 시민들도 1951년 강릉 비행장이 개항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남다른 피해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군 공항의 소음 피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 공항이 있고 없음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 공항으로 신청 요건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것이며 형평성도 결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군 항공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미희 의원으로부터 질문 요지서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행정 일선의 현장에서 애쓰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강릉시의회 첫 시정질에 나서면서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사업, 즉 창조도시에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그것이 올림픽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도시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4년여도 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걱정도 되고 또 우려도 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준비가 경기장과 관련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런 SOC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선수단들이 또 관광객들이 어디서 재우고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또 경기 후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경기장 시설이나 도로 같은 것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어야 하는 먹거리나 문화에 관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에도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먹거리를 위한 농업 부분과 식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지역 농업이나 농산물, 식품들이 쉽게 납품이 되지 않는다는 건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식자재나 식품 같은 것들이 납품이 되려면은 적어도 세계 유기농업운동연맹이나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 등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는 농수, 축, 임산물과 식재료, 식품, 심지어 음료수까지도 공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공산품처럼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또 그 국제적인 인증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여러 가지 그 토양이나 환경적인 검토까지 시작을 하려면은 인증받는 데만도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도 올림픽을 치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국의 그 농수축산물이 안정성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선수단들이 자국에서 모든 식자재단과 물까지 심지어는 공세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님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강릉시가 실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여러 해가 걸려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동계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님과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올림픽 개최되는 3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지역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주로 경기장 배치, 그다음 경기장에 관한 이제 부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는데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사실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할 때 하고 지금하고 우리 재정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가 뭔가 어느 정도는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이 올림픽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과연 국정 아젠다로 우리 동계올림픽이 채택이 됐나 여부부터 어제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재정적으로 올림픽의 그게 적자냐 흑자냐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주는 올림픽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부분 앞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올림픽은 가장 검소하면서도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 끝난 뒤에 우리한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올림픽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드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셨고 물론 이제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또 우리 지역 찾아온 관람객들한테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소수촌에 공급되는 것은 이제 엄격한 통제와 기준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업 우리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위에서 이제 이제 서로 임무가 분담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농림부 쪽에 그 파견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이 조직위원회 저기 선수촌은 뭐 반드시 공급이 좀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무려 3시간 반의 경론을 벌이고 제가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미 의원님 질문에 제가 공부가 안 돼갖고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산인데 뭐 앞으로 정당 공천도 없어진다 이러니까 오늘 좀 살살 좀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올림픽은 그 대한민국의 어떤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은 우리 지자체가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 이런 어떤 당파의 이런 걸 떠나서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지금 우리가 특구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럼 사실 우리가 올림픽 특구를 지정을 했는데 특구를 지정을 했으면은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한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특구에 투자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조항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만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개정안을 계속 좀 내주시고 네.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농업과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에도 우리는 또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단오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공간 계획이라든가 창조산업, 창조인력 육성 계획 등 그 창조도시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창조 도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도시들이 있고 또 우리 가까운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창조 도시로 성공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들을 창조도시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강릉시가 그런 창조도시로 하기가 여건이 아주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창조도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사실 그냥 창조도시로 만들어가기는 앞에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단어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 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봐서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 도시 뭐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계획하신 그 창조 도시에 관한 올 한 해의 지금 사업 목표가 명주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명주 초등학교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런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시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창조도시 사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 예산 사정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가능한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명주 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년 동안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 시의회 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은 시민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전문 예술 단체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적인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이용 공간을 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제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긴 할 때 사실 어디 가서 연습할 공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에 이제 많은 시민 합창단이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색소폰을 뭐 배운다든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음악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배우는 공간은 있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뭐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아래층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색소폰을 부는 50대 중년들은 색소폰을 들고 남대천으로 나가야 되고 합창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합창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지금 합창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우리 강릉에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일부 계층에 하시는 분들만 하느냐?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이런 예술 활동을 이제는 취미 삼아 취미 생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연습하고 시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명주 초등학교가 거기가 적지가 않겠냐. 그 명주 초등학교 정도의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꾸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창조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어떤 TF팀을 꾸려주시는데 한번 좀 노력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예산 사용의 어떤 그런 위주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담당 부서에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을 확실한 문화도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 제안하는 이러한 대안들이 정말 잘 반영이 돼서 실제 전국 최고의 창조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리고 그것이 올림픽에 정말 세계적인 문화의 어떤 도시로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강릉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욱 의원님과 심영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만호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달 확정 발표된 강릉 민자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업계 산업단지 전력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그리고 폐광지역 수질 오염 방지 및 에너지 복지 저변 확대 등에 대한 에너지 분야 조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달 강동면 1호내 민자발전사업 2개 건설사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민자발전사업은 10조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강원도 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민자발전사업은 전국의 시랑 경쟁 속에서도 지역 주민 동의 95.2%의 절대적인 찬성으로서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부가 보여준 상생과 소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릉시에서는 최근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원주 강릉간 복선 절천 착공, 업계 비철금속 산업단지 조성, 동해안권 경제자구역 유치 등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들을 유치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침체된 강릉 지역의 많은 꿈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산업단지 내의 전력은 부족한 실정으로서 포스코에서는 동해시와 한전 간의 전력 수급에 따른 법정 다툼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영풍의 비철금속 종합재련공장,
건립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지 또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관문에 위치한 홍제변전소 옥내화는 한정과의 이견 차이로 인하여 10여 년 넘게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국외 관광객 방문 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2018 올림픽 개최 시 국가적인 이미지하고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제9차 장기 천연 가스 수급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말 강릉 지역에 천연가스가 보급 확대될 계획으로서 서민들의 연료인 천연가스가 보급되면 공동주택은 물론 개인주택까지도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시민들의 에너지 복장 향상을 위한 제도 제정, 지원책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교려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현재의 조직 체계로 에너지 복지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 도시로서 타 어느 시군보다 신재생 보급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 발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마을 단지 조성 등 녹색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광업 분야 또한 우리 시는 과거 강동, 옥계, 왕산 등 수많은 광산이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령 wak화로 폐광 특구 지역에서 누락되었으며 인곡천, 정동천 등 하천들은 폐광산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하천이 항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폐소염으로 인한 2차 피해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불쾌감을 주어 강릉 이미지 훼손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국정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행복과 희망의 도시를 원합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본 홍격 의원님, 저 5분 시간 추가를 더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본 확정된 강릉 민잘 사업의 선곡정 사업 추진과 신재생 보급 확대 및 도시가스 저변 확대, 폐관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전력 수급 안정화, 산업단지, 변전소 조기 건립 및 옥내화, 가스, 석유 등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 사업에서도 보듯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조직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다변화와 사회 환경의 급변화에 따른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에너지 분야의 과단위 직제가 신설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서 늘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가 민자 발전 사업을 추진을 위한 전력사업 지원 담당을 이번에 구성하였습니다만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개 팀이라도 제대로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조직 캠페인 시 에너지 분야의 조직 확대를 통하여 대규모 사업의 선곡적 추진과 전력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혜택 등을 위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꿈과 희망이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행정의 전령사로서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읍면동 반장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 읍면동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강릉시는 2653개의 반을 두고 있으나 반장은 이름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예 반장이 없어서 통장이 겸직하는 반도 있습니다. 이 통장들은 연간 300여만 원의 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은 연 5만 원의 수당이 전부입니다. 김두관 전 도지사께서 이장 출신으로 장관이 된 이후 이 통장들의 처우 개선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져서 다행이지만은 그에 반해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3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지만 일할 맛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수준 이하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열악한 현실과 형편없는 처우가 일선 행정에서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반장을 기피하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반장님들 스스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대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장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과 연합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당 인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 인상과는 별도로 각종 행정시책 고지와 홍보물 등의 배부에 따른 교통보조금이나 사기 진작 차원의 쓰레기 봉투 지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마냥 손 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불급한 예산 중 일회성으로 치르는 각종 행사정 경비를 가감히 줄이고 아울러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지원 지침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반장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장님들의 존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해서 반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매월 반성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도 서로 안 하겠다 하여 장소 찾기도 힘들다는 어느 반장님들의 격앙된 말씀을 그저 모른 척하기에는 현실로 너무도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반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모든 고통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행 초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힘든 과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더 나은 강릉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교랑 역할을 하는 지역 일꾼으로서 반장님들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중지를 모아 반장님들의 실질적으로 합당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과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에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인사 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하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도 5분 발언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좀 기회를 얻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금 우리 강릉 시내 구간 철도 문제와 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정식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철도공단에서 강릉역을 이제 시내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제안에 의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우리 지금 기존 강릉역으로 들어오도록 결정을 했고 그 노선도 지금 대관령을 빠져나와서 성산에서 구정을 거쳐서 기존 영동선을 타고 들어와서 모남정부터 지금 강릉역까지 지하로 하기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는 이제 합의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꼬이기 시작했느냐? 이제 그 합의된 사항을 갖고 이제 국토부가 기획재정부하고 정식으로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 반대 부딪힌 겁니다. 반대 부딪혔는데 기재부 입장은 일단은 총사업비 변경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국토부가 기획하고 있는 시내 기존 노선 지하화는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자치단체가 기존 노선을 전부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를 지하화해 주게 되면은 뭐 구간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2.9km니까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강릉시를 지하화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강릉을 지하화해 주게 되면은 이제 전국에 지하화 요구하는 자치단체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지하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양본이 이미 우리 강릉시에 와서 공청회도 거치고 우리 시민의 의견도 다 이제 수렴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빠져서 저희들은 이미 정부가 확정을 하고 정부가 우리 시에 와서 발표를 한 사항인데 뭐 기획재정부 입장이 그렇다 해서 이 부분을 지하가 중단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가져 있습니다. 가져 있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지금 국토부에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철도공단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제시했던 안이 성산에서부터 우리 기존 강릉역까지 들어오는 직선 지하화입니다. 직선 지하화는 기존 선로를 지하화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기존 선로를 지하화한 예는 없어도 새롭게 신설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사업비도 좀 줄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한 안이 지상으로 들어와라. 지하로는 안 되는 대신에 지상으로 들어오라 라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안은 당초 계획대로 구정에 가고 구정에서 타결을 하고 계획을 중단시켜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안입니다. 이 세 번째 안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른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철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하고, 물론 정부라는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철도공단하고의 지금 의견 나눔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참여해 주기를 희망을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오해는 강릉시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아주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참여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세 가지 안 중에서도 저희들은 기존 안대로 해달라 하는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기존 안 플러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안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기 어렵다 하면은 성산에서부터 우리 기존 강릉역까지 직선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 선을 지하화하는 거는 구정까지는 복선이고 기존 선은 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산에서부터 바로 강릉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복선이고 이제 단축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지창 문제를 어디로 바꿀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강릉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 철도와 관련된 동향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